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0일 총선 투표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요 며칠간 관심의 초점이 된 분을 모셨습니다. 관악갑 맞죠? 예, 관악갑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소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막말 논란으로 이 당내에서 후보 제명 처분을 받은 분을 모셨습니다. 예. 근데 기가 안 꺾여졌네요. 사실 이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센 폭력이 컷오프 되는 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갔다가 참패하는 거. 그 다음 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후보, 그죠? 후보 제명이라는 말은. 그렇죠. 처음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 김대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 진행하다가 저 별도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선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팩트가 중요하니까. 한 번은요, 4월 6일 날, 이른바 이제 3040 폄하 발언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날 노인 세대 폄하 발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타석 그 세대 폄하 발언을 한 사람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제명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냥 정광석가처럼 윤리를 열고, 그 다음에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이제 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정광석가처럼 이 선관위에 서류를 갖다 내가지고 등록 무효 상태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자초지종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발언. 첫 번째 발언이 이렇게 언론에 떠다니더라고요. 3040 세대, 3040은, 논리 없고 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악의적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왜곡한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제 워딩을 왜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박형준, 나경원 등 있고 서울 지역 출마자 한 10여 명이 같이 이제 뭐 일종 공개 회의를 했어요.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10분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서울선대위원장이던 나경원도 한 5분 뭐 이렇게 발언하고, 거기 이제 참석했던 그 서울 지역 그 출마자 한 10여 명이 돌아가면서 1 내지 3분 발언을 갖다 할 때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란 게 사실은 당내 발언이고, 그건 일반 대중에게 하는 발언이 아니니까 좀 마음 놓고 하죠. 사실은 내가 그거를 갖다가 좀 놓쳤는데요. 우리 당내 회의니까, 저는 이제, 당이 이렇게 거기 일종의 그 선대위의 전략 전술을 갖다가 이제 할 때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아주 절제해서 아주 빈틈없이 하는 그런 주의력을 갖다 살짝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구끼리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 기자가 많이 와 있었다는 게 별로 의식이 안 됐어요? 사실 별로 의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평소 얘기하던 걸 했고요. 그 발언을 한번 되풀이해 주시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저는 3040 세대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주체는 30대 중반부터 40대들이. 나 선거운동 해보니까 굉장히 싸늘하고 심지어 격한 격려가 혐오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일단 이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의식은 우리 발전의 동력도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했네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 60, 70대는 굉장히 뜨거운데 60, 70대는 그거를 잘 아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그 30대 중반에서 40대 계속 요 말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등등등. 사실 원래는 제가 풀면은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의 친일 독재 그다음에 뭐 재벌 신자유주의 보통 얘들이 이제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원흉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친일 그러니까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더라. 이게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요게 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구 보수로 보는 프레임을 지적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에서 40대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그렇죠. 일단 요 얘기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 대한 아주 싸늘하고 심지어 경멸과 혐오 섞인 반응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이 논리보다는 정서다, 이게. 정서다. 예. 이 얘기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3040 세대 논리였고 무지해. 그렇게 잘라버려요. 예,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040 세대가 무지하고 논리 없어 하니까 뭐 다 그냥 뭐 격하게 반발하게 딱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거기에 그 말도 하셨죠. 그런데 50대는 논리는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60, 70대하고 50대, 그 다음에 깨어있는 민주화 세대들은 이 뭐라 그럴까,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지자보다는 반대.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다. 50대. 그거는 경제 정책, 경제,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 안보, 예컨대 원전 에너지 등등등 이런 정책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논리의 근거에 있다. 이분들의 어떤 불안과 공포는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다 이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들의 어떤 미래통합당에 대한 싸늘하고 이렇게 경멸과 혐오는 어떤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어떤 판단의 근거에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 정말 싫어. 정서다. 정서다. 요건데, 그럼 3030 세대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싸늘한 반응은 정서에 기반해 있다. 정서적인 거다. 원래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서가 핵심인데 그걸 빼버리고 논리 없어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40 세대가 무시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요, 그렇게 틀린 말이라고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저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냥 농객들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정치인으로서 3040 세대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저 편집한 왜곡인데, 제가 그래서 그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제 느낌은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건 역시 좌파 운동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지적이고, 더 이상 뭐 빠뜨릴 수 없을 정도로 특히 50대와 30, 40대 비교를 잘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발언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말리는 사람이나 그 발언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없었고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 끝에서 결국 30대, 40대가 뭐 현명한 선택을 해줄 거라 믿는다 뭐 이런 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때 기억 안 나는데 뒤에 그때 이제 뭐 많은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뒤에 제 발언을 혹시라도 곡해할까 싶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우리 뭐 3040 세대가 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 얘기를 했다고 제 뒤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네. 논란이 되지는 않았고요. 뭔가 어떤
야, 저 발언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죠. 그럼 여기 어느 매체에서 확산이 됐습니까? 요 발언이?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아, 안 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그 다음 날입니까? 8일이죠, 8일. 네. 발언하신 게? 언제 발언이? 예, 그날 이제 꽤 많은 하신 겁니까? 예. 그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발언은요, 제가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했다면은 좀 상당히 은밀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처럼요. 예. 그 모든 문제가 수구보수 명령 기득권 탓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파악을 하고 그 반컵에 물을 넣고 그 반컵에 물을 그 채우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발전 동력과 구조를 모르면 반컵밖에 없는 물이 남아 엎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정확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막 그냥 압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주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앞에다가 이제 생략을 하다 보니까 말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냥 커트를 해버리면은 3040 세대 무식해. 요렇게 편집할 여지를 제가 사실은 준 게 사실입니다. 이건 제 잘못이죠. 이건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아무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이게 빼버리고 한번 맞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토론에서 일어난 일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이거는 거의 악마 정도가 아니고 범죄적인 어떤 편집과 조작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구의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맡은 데가 이제 HCA라고 하는 데인데요. 원래 이제 4월 6일 날 토론하고 이건 녹화니까요. 4월 9일 날 그 송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3일 동안은 이 영상을 원래는 이제 사실은 밀봉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밀봉해야 되는데 이 찍은 방송사가 12시에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런데 3시 반에 요 기사를 쓴 거예요. 이 방송사가 썼네? 예, 그 방송사가 썼더라고.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 모니터링실에서 그 대기하고 있던 일반 기자가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 기자가 쓴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이게 뭐냐면 토론을 주관한 방송사가 세대 비하 논란 관악갑 토론회 오명 후보 격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내용 일단요 요게 표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내용까지가 자 어떤 이렇게 쓰니까 뒤에 이제 주로 이제 그 YTN 등은 통합당 김대호 또 비하 발언 나이 들면 장애인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정말 그리고 이제 요 기사가 이제 막 돌면서 저는 연타석 세대 비하 발언을 한 사람으로 됐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자초지정도 알아보지 않고 정확한 발언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경로해가지고 제명 지시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태가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게 통합당 김대호 또 비하 발언 나이 들면 장애인 이 제목은 언론의 문장상 이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라는 말 이게 결정적인 강조점이거든요. 또라고 이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앞에 한 발언을 비하 발언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더구나 이 코테이션도 없거든. 자기들이 심판관이 된 거예요. 전달자가 안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 장애인 이것은 거두절미해버리고 완전히 왜곡한 건데 이건 언론의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언론의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건 이제 확인했고요. 근데 사실은요, 아니, 촬영을 해가지고 3일 뒤에 이제 송출을 해서 관악 구민들의 판단을 갖다가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기사를 먼저 써버리면요. 그것도 주관사에서 쓰면 안 되지. 이거는 생방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죠. 아니, 근데 얘들이 영상을 딱 갖고 있으면서 지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글을 갖다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건 아마 이 계약이나 이런데 이런 조항에 저촉이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걸 알아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뉴스와이드 4.15 국회의원 선거 세대 비하 논란, 세대 비하 논란. 이미 여기 또 자기들 멋대로 규정을 해버리네. 네네. 세대 비하 논란, 관악과 토론회. 이거 완전히 우리 김선생 잡으려고 한 거네. 네. 세대 비하, 이 제목은 중립적으로 뽑아야지. 네네. 세대 비하 논란이라고 해놓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요. 토론회에서 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것처럼 또 써놨어요. 예. 그런데 그날 이거 관련해서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이 나가 있으니까 압니다. 논란 될 수가 없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죠? 예,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예. 두 사람, 토론하는 사람들끼리만 논란이 됐겠지. 아니죠. 5명 토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안 됐구나. 예. 전혀 논란이 안 돼. 아니, 왜냐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논란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 아니, 뭐 장애인 체육관을 갖다가 짓는 문제였거든요. 예, 예. 장애인 체육관을 갖다가 지을 때는, 아니, 장애인만 이용하게 만들어 짓는다면은, 이용자가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 예산 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되면은 대체로 장애를 갖게 되니까, 노인들이 결국 편하게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발언 그 취지인데, 저쪽에서 따가지고 간 발언은 나이가 들면은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발언은. 그 뭐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노인이 되면은 다 장애인이 된다. 아니, 이제 이게 노인이 되면은 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대체로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 없겠죠. 근데 우리가 2시간 동안은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렇죠. 아니, 하다 보면은 그냥, 아니, 노인 되면 다 장애인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뭐 앞뒤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게 되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첫째, 장애인을 뭔가 흉측한 어떤 존재로 보는 사고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 벌써 편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비를 건 사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이 그게 추물도 아니고요, 태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나 될 수도 있고요. 선천적 기능을 딸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나이 들면 대체로 뭐 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노인이,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된다. 이게 되면은, 그 장애인 안 된 사람이 믿겠지. 그럼 뭐 그 사람들의 기분 나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그런데 이 얘기 듣고 주가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 여태까지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100명 중에 1명? 아니, 뭐, 마치 어느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을 갖다가 옛날에 뭐 앵벌이 하던 그런 아주 추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뉘앙스가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반발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 100명에 1명 정도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아마 기자들 중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 생로병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운 나빠가지고 선천적으로 기형을 갖게 되든지. 전 전혀 어떤 추한 존재라든지, 흉한 존재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문을 확인하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은 나는 김대호의 막말에 감동했다. 노인 폄하가 아니라 노인 배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우리 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에서 그런 식으로 탁 받아쳐서 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렇죠. 딱, 그게 읽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감동했다는 게 공화롭게 생각됐다 이겁니다. 네네. 아니, 같은 시설을 만들어도 장애인도 쓰고 장애인 아닌 사람도 같이 쓰도록 만들고 특히 노인들을 배려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노인이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패닉 상태,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일이 어떻게 전개된 겁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4월 7일 날, 한 6시쯤에 김종인이 경로해가지고 제명 처리를 지시했다.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기사를 집했네요. 예. 그다음에 놀랬겠네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석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자, 그리고 그 소스가 이제 이거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이게 HG 방송사가 이렇게 썼다는 것도 놀랬고, 내용을 보고 더 놀랬고, 제목 보고로 까무러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언론이 쫙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김종인, 이거는 내용을 읽어봤으면은 조갑재 기자님처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폄하가 아니야. 너무 배려야. 한 방에 그냥 조져버릴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밤 12시에 전화가 왔더라고. 윤리위의 당무감사실장이라는 사람. 아, 예. 저기 소명서를 내래. 내일 아침 8시에 그 윤리위가 열리니까 그 아침 7시까지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내야 됩니까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원래 이러한 어떤 이 부당한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해 줘야 원래 이제 소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그래 물어봤습니다. 뭐에 대해서 소명서 냅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기사 2건 아니 하여튼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있잖아요. 논란 내용 2건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명을 갖다 해서 새벽까지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럼 아침 8시, 근데 이거는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해서 제가 소명을 할 수 없냐. 근데 이제 그쪽 반응은 부르지 않기로 했대, 자기들이. 그래요. 부르지 않고 사행성을 해요? 그러고, 어디 사는지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메일로 소명서를 내라 그랬습니다. 고려석 재판이었는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아침 8시 한 9시인가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 제명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아침이죠. 그저께 아침이 되죠. 벌써 그저께인가? 어제 같은. 그죠? 그저께 아침입니다. 아침. 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저께 아침에, 아침 8시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9시에 제명 처리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문서로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하루 뒤에. 자, 어쨌든요. 아침 8시에 이제 그렇게 회의가 열렸고 23시에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제명이 연결이 됐어요. 이게 우리 당헌 당규로 보면은 윤리 의결 거치고 최고 의결 거치는데 그런데 이제 윤리 의결에 대해 가지고는 재심 청구를 10일 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1차로 10일 내에 10일이면 4월 18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4월 18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테니까 그렇죠. 저기 최고위에 상정하는 거를 유보해 주라. 유보를 해달라.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뭐 하여튼 이리저리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강행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재심 청구를 해버렸어요. 오후 한 6시쯤에. 동시에 가처분 신청까지 걸었어요, 윤리위. 366망의 장치를 제가 한 겁니다. 윤리위의 재심,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아침 8시와 23시 사이에 제가 한 일이 그거예요. 3개의 방어장치를 갖다가 이제 뒀어요. 그 다음에, 그리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당헌 당규상 최고위가 이걸 결정할 수 없거든요. 지금 재심 중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최고위가 결정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최고위가 정족수를 겨우 맞춰가지고, 황교안, 이준석, 신보라, 김영환, 좀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최고위원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광림 의원, 심재철. 6명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게 의결됐대요. 지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명백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황교안한테 막 보냈습니다. 이리저리. 야,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재화벌. 그렇죠.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요. 기재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차명진 같은 경우는요, 1심인데 보면은 직접 와서 소명하도록 했거든요. 저는 그 기회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3시에 났다는 걸 듣고 밤새 가지고 우리 변호사가 또 최고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또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갖다 정식으로 이렇게 하게 하려면은 9시에 그 법원의 어떤 그 전자 사이트가 열려야 돼요. 예. 그럼 그러다가 이것저것 쳐놓고 접수증 받으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서는 아침 9시 25분에 인편으로 이 사람 제명 처리됐다라고 하는 승관이 그거를 갖다서 접수를 시킨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뭐냐면은 가처분 신청과 선관위 공문이 뭐냐면은 가처분 신청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 이 제명 처리됐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면은 그거를 접수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등록 무효 이거를 갖다가 좀 그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좀 유보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예, 예. 근데 9시 25분에 그냥 들이미니까 이쪽은 기계적으로 바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 그 저희 공문을 접수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사망을. 예. 제가 이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심 지금 선관위에 의해서 후보 등록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당적 이탈이 된 거죠. 예. 예. 아니, 저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1심이 윤리위잖아요. 그리고 2심이 윤리위 재심입니다. 예. 3심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집행이 선관위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1심조차도 굉장히 부실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소명 기회도 없고요. 직접 소명을 못하게 했으니까. 예. 결격사유죠. 예, 어디서 하는지도 뭐 등등등.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거는 재심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최고위. 바로 이 최고위로 가서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치명적 절차적 문제가 있고, 그다음 형평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게. 근데 뭐 차명진 의원이나 주동식 의원이나 이른바 막말 발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결정적으로는 이거는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결정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윤리위 결정 자체도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일단 해놨는데요. 1심에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무효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명백히 지금 이러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이 좀 기가 막히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네. 우선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팩트 파인딩이거든요. 네네. 사실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김종인 씨도 그렇고 당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네요. 우선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지 김종인 씨가 직접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오라고 그러든지 제일 중요한 제가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본인 직접 소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난 정말로 절망한 게요.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같은 엄청난 정책들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제동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부터 시작해 많은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대북정책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붕괴해 왔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게 뭐 윤리위에서 단 하나의 어떤 좀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위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제동 걸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이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종인과 그 주변의 어떤 선대위에서도 말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 상식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뭔가 제동 걸 수 있었거든요.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명명백백한 어떤 절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한다 해가지고 김종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빨리 서둘러 이걸 덮어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 하는 그 위기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공포감에 자기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혼이 빠져가지고 서둘러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처리한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머리가 좀 굳으면 과거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바로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때 김용민의 어떤 그거하고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예. 그런 동렬로 이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호하게, 신속하게 이걸 처리하자. 아마 요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로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이제 이게 그 실사구시적인 어떤 이 태도가 몸에 안 배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더구나 이 발언이 언론에 막 시끄럽게 한참 떠들고 난 다음에 하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명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제일 크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게 뉴스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뉴스는 그냥 작은 거고. 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선거 전략상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이게 원래 정권 심판이 프레임으로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향해서 포를 갖다가 쏴야 되는데 그 포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막말꾼을 박살내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막말이 아니고 설사 제가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면요, 사람들의 진짜 막말과 실언들 투성이거든요, 이게. 자, 당장 나오니까 황교안은 뭐였냐 발언 나옵니다. 김종인 발언 나옵니다. 차명진 발언도 뛰어나와요. 주동식 발언 나옵니다. 또 찾아보면요, 무수히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경미한 어떤 그에 대해 가지고 사형을 집행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다 들이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놈은. 그렇죠. 뭐냐면은 완전히 이게 자해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황교안 당신도 뭐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A도 B도 C도. 그러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발언 훨씬 센데 왜 이러냐. 오늘 당장 나오는 게 차명진에 대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는 제 발언보다 차명진 발언을 좀 더 수준 높은 막말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센 막말로 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탈당 근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호가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형을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형평이 맞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요, 정권 심판 쪽으로 가야 될 어떤 화력이 그렇습니다. 이쪽 그 막말 심판 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형평성이 맞지 않아 쪽으로 이렇게 온 거고요.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선거 전략상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갖다가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